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좀 읽자입니다. 이번에 좀 늦었죠? 그렇죠. 한 1, 2주 정도 됐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늦게 된 이유는, 뭐, 개인적으로 사정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책을 못 읽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사실상 이거 다 핑계죠. 자, 일단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그럼 이제 10번째 책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은 김영석 작가님이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입니다. 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해보자면요. 이 책은 총 5장에 걸쳐서 각각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저자는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100살에 가까워졌는데 그렇게 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생각했던 질문들, 그런 고민들을 이 책에 저는 써놓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자도 실제로 에필로그에 그런 말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장부터 간단하게 차례차례 각 장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1장에서는 똑같은 행복은 없다. 그래서 행복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일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일까요? 라는 등의 질문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작가 자신의 경험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남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라도 더 그, 좋은 일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기독교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경험하며 교제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진정한 행복을 어디선가 찾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하나 드려봤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자가 글을 써봤는데요. 특별히 이 2장에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결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또 다 아시겠지만 요즘 갈수록 이혼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그 자녀들조차도 결혼 생각이 없다는 저자의 글을 보면서 참 이게 이제는 어쩌면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몇 년 전부터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방송사에서 이렇게 혼자 사는 이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그것 또한 대중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어,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지금 나오는 미디어나 책들을 보면, 정말 혼자서도 괜찮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과연 좋은 문화일까라는 거죠. 근데 왜 결혼을 안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결혼을 하고 나는데 막상 마음이 또 흔들려서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막 누가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관계가 막 너무나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안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생각하기에는 이런 그런 고통, 그 사랑 있는 고생이 있어야지 기쁨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부부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혼이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고, 부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그런 자주 싸우는 고생이나 아니면 자녀에게서 오는 고통, 고생도 다 기쁨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주 싸우는 부부들은 이혼하지 않는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죠. 성장은 무엇을 얘기하냐? 운명도 허무도 아닌 그 무엇.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는데요. 특별히 저자는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참, 뭐, 저도 기독교를 믿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어, 어쨌든 이 대한민국 자체에서는 기독교인이 많이 없죠.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도 저자들도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종교와 우정, 이런 사소하지만 굉장히 또 큰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한번 계속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3장의 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4장은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줄에 나온 것처럼 이 4장은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과연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일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기억될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남겼는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예전부터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뭐,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여도 행복 지수가 낮잖아요, 굉장히. 뭐, 이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가난한, 빈곤한 나라들이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그것이 돈이 많다고 경제를 부유하다고 성공한 인생일까? 근데 오히려 돈이 많다고 성공한 인생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보면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진짜 잘 나가는 외국의 뭐 영화 배우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스타들이 있지만 그런 스타들도 보면 굉장히 많은 고통에 말 못하지 못하는 고통들도 많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도 성공한 인생일까?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기억될까?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저는 크게 와닿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정말 이렇게 사회에 잘 공헌하면서 이렇게 정말 모범적으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한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막 범죄를 저지르고 막 정말 악질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삶으로 내가 인생을 살았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그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 자신이 100% 정확하게 볼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나를 조금이라도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닌 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생을 정말 헛되이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잘못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저자가 참 많이 공감을 하면서 썼을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일 것 같고. 특별히 이제 그리고 저자가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 그러니까 요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요즘 젊은이들 너무 싸가지가 없고 막 배려심도 없고 너무 착하지도 않고 막 그래 하는데 이런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만 비난해야만 하나? 라는 것이 저자의 무릎인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자는 우리가 그 젊은이들에게 좋은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이들이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늙어서도 계속 지혜롭게 살아가면요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고 저자가 그렇게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자의 삶을 저는 뭐 지켜본 적도 없고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나름 추측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저자가 굉장히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험적으로 삶을 살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00년을 살아보니 10번째 책 소개를 마쳤는데요. 벌써 이제 10번째 책 소개를 마치다 보니까 이게 좀 제 안에도 신기하게 변화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변화가 궁금하다면 앞으로 또 계속 구독해 주시고 계속 영상들 올라오시는 거 보시면 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책 좀 읽자 책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또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